책문이 28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기분이 좋으네요.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가 그냥 좋아요. 그죠?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서 잘 될 거를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이요. 188페이지죠. 중간에 착각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착각하지 말라. 돈은 중요하다. 돈이 인생의 다른 것보다 돈이 인생의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니 당치도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은 당치도 않다는 거예요. 그죠? 네, 어머니 안녕.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서 당신의 팔과 다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지 않은가? 돈은 윤활유다. 그러니까 팔과 다리 같이 돈도 내 삶의 한 일부분이라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윤활유고 근근히 먹고 사는 대신에 삶을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해줄 수 있다. 그렇죠. 돈이 많으면 미끄러지게 딱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돈은 자유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갖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돈은 삶의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줄 수 있는 기회도 준다. 게다가 돈이 없어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돈은 어쨌든 윤활유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만 있어서는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성공하는 게 돈만 벌면 모든 게 다 그냥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돈을 엄청 벌려고 정말 무진장 애를 썼는데 무진장 애쓴 게 힘든 거 자체였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돈이라는 거는 윤활유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돈을 다 벌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돈을 벌 수 있는 자신감이 없거나 그럴 때는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돈부터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사고 싶은 게 많아져야 돼요. 하고 싶은 게 많아지면 돈이 필요하죠. 하고 싶은 게 많아진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면의 자신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근데 왜 그걸 놔두는 게 아니라 '왜 그럼 내가 자신감이 없어졌지?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제 그분 들어오셨나? 어제도 미팅을 오전에 했었는데 어 어 어 어. 안 계시 들어오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인제 성을 바꿔 드렸어요. 외자세요, 외자. 근데 성을 큰이라고 붙이라고 뒤에 이름 붙이시고 큰이라고 제가 바꿔 드렸어요. 개명이 아니라 그냥 성을 바꿔 드렸거든요. 큰 누구다 그렇게. 너무 인제 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쪼끔 인제 스케일이 제가 이제 뭔가 '이 상태에서는 큰돈을 버시려면 쪼끔 그렇다.' 그래서 인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해 드렸더니 어제 오전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엄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본인 보고 스케일이 작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다고 저보고 알아맞혔다고 스케일이 작다고.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바꾸라고. 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제 딱 기억하고 가시라고 "나는 큰 사람입니다."라고 인제 그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가서 그런 기억만 난대요, 미팅하고 나서. 그래서 큰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4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40대 1 시간 어디가 더 셀까요?" 그랬어요. 제가 1 시간 정도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오전에. 그러니까 40년 40 몇 살이신가? 하여튼 40년 대 1 시간.
40년이 더 세죠. 그럼 이게 더 무의식이 더 강한 거잖아요. 1시간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좀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계신 분이 또 들어보라고 안내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도 엄청 중요하고 자신감이 있어야지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근데 어릴 때 찾아야 한다. 언제부터 왜 그랬는지 그 인제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맥락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1 시간 가지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해서 1 시간 만에 바뀔 수 있다면 뭐 엄청난 거죠. 그치만 우리는 습관에 완전히 생각에 노예가 돼 있어요. 그쵸. 이걸 벗어나는데 끊임없이 계속 맥락을 바꾸고 계속 맥락을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복도 중요하다. 여기서 또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돈과 행복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없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믿음은 당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프로그래밍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들은 둘 다 가지려 한다. 행복과 돈을 같이 함께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팔과 다리 모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돈과 행복도 둘 다 있어야 한다. 멋지지 않는가? 어 그러니까 돈과 행복을 잘 행복 돈만 다 갖는다고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왜냐면 인제 성공하면 돈을 벌고 성공이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모든 게 다 해결할 거다.' 그랬는데 돈을 쪼금 벌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에 막 진짜 열심히 하니까 돈을 쪼금 버는데 행복은 안 한 거예요. 행복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너무 인제 힘들었죠. 근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행복한 중에 돈이 또 없어서는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인제 제가 하는 일이 한 20 년이 인제 넘어서 이렇게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도 그렇고. 엄청 쬐끔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자기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자기 여가 시간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되게 많이 벌어다 주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진짜 행복은 뭘까요? 그게 진짜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뭘 하자고 막 해요. 근데 굉장히 거부를 해요. 이렇게 약간 인제 저항감이 좀 있어요. 제가 또 뭐 너무 욕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시크릿만 하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관계 유지만 하면 될 텐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어떤 그 돈을 쓰면서 자기 여가 시간을 즐기고 주변 분들을 쪼금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어떤 내가 의지를 써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돈도 내가 스스로 벌 수 있어야지만 진짜 진정한 내면에서의 어떤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면에서의 나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친척도 큰이모네 언니들이 상속을 굉장히 많이 30년 전에 이모부한테 굉장히 큰 상속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고통스러운 부자도 있다고. 정말 고통스러운 부자예요. 두려워 가지고 CCTV인가요? 집 안에다가 강화도에 주변에 사각지대가 없는 그냥 자기 집만 딱 있고 주변에 사각지대가 있고 골목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누가 나쁜 놈들이 막 돈을 뺏으러 오고 자기들 죽이러 올 거라고. 그러면서 근데 누가 어떻게 옆에서 얘기를 해 줘도 듣지도 않아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살아요. 언니, 큰언니, 제일 큰언니하고 막내 언니하고. 그 중간에 있는 언니는 좀 뭐 괜찮고 오빠도 괜찮은데 같이 살아요. 사는데 CCTV가 7 개인가 뭐 몇 개가 있대요, 집에. 사각지대 없이 그렇게 해 갖고 돈이 그렇게 불안해 가지고 돈은 많은데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근데 이제 진짜 제가 정말 결혼할 때 저는 남편이 600만 원짜리를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기절을 하고 "100만 원 더 갖고 와라. 우리 200만 원 보태자." 그래 갖고 900만 원짜리 저기 부산의 영주 터널 위에 주택에 거기서 살면서 신혼집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 언니 오빠들이 재산 상속을 엄청 막내 언니가 그때 인제 20억 상속받을 때 정말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 자신이 뭔가 부모님한테도 감사함이 드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벌 수 있게끔 뭔가 의지를 쓸 수 있게끔 돈이 재산이 없었던 것이 제가 의지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또 어 좋은 일도 만나고 또 엄청난 선생님도 또 만나면서 제가 바뀌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바뀌셔야 돼요. 내 의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는 거는 의지를 쓰지 않아요. 두려운 게 있죠. 근데 두려움을 넘어서지는 않고 주변에 주변 사람들 도우면서 적당한 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엄청나게 행복, 기쁨이 있죠. 내면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걸 몰랐죠. 그래서 애들 큰애한테도 인제 기대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수업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직은 쪼끔 마음이 아팠다가 뭐 좀 약간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어머니가 2만 원을 빌려주면 딸한테도 반드시 받는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따님이죠. 자기 엄마 얘기할 때 자기는 너무 냉철하다고 냉혹하다고 좀 엄마에 대한 그 좀 원망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원망 같은 게.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인제 '원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정도 없이 2만 원도 다 받는다고 빌려줬던 거 다 받는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아가씨도 엄청나게 스스로 굉장히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그 힘이 있어요. 그게 그 엄마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거를 제가 보면서 '야 엄마 너무 멋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은 또 안 그럴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행복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있는 거. 자신감이랑 자부심이랑은 달라요. 자부심은 그냥 내가 최고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최고야 하는 거야. 내가 최고야는 너는 잘못됐어. 나는 최고고 너는 좀 틀린 게 많아.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부심이랑 자존감이 높다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인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기뻐지고 그게 진짜 인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 네. 그래서 어 '돈과 행복 둘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멋지지 않은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점이 또 하나 있다. 부자는 케이크를 가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중산층은 케이크는 너무 비싸니까 한 조각만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한 조각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요만큼만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쵸. 예.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들죠. 저도 안 들었어요. 이만큼만, 이만큼만, 이만큼. 제가 하는 일에서도 이렇게 한정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홍콩 가서 더 큰 거 같은 걸 가지고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보고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의식 수업을 만나면서 '내가 몸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몸이라고 아직도 몸이라고 생각을 하죠. 쪼끔만 아파도 "아야." 하고 있잖아요.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의식 수업을 만나면서 나는 몸이 아니라 뭐예요? 의식이라는 거, 에너지라는 거. 그러니까 본체가 에너지라는 거를 '나는 의식입니다.'라고 에너지라는 거. 에너지 자체는 무한대로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한계를 짓는 일이 아닌 그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수입을 무한대로 벌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내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의식이고 무한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거를 인제 그거를 일깨워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만나는 분들한테. 예. 그래서 제가 큰 사람이라고. 큰 사람. 그쵸. 그러려면 진짜 제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왜 이렇게 내가 원래 큰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가 알아가는 거. 원리를 알고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한정적으로 필요한 것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 지금 현실에 내가 돈을 아껴서 쓰는 거는 좋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벌 수 있다라는 거는 아껴서 쬐끔 벌어야지가 아니죠. 버는 거는 그냥 무한대로 다 버는 거. 쓰는 거는 내가 써야 될 것을 적당히 필요에 의해서 잘 써야 한다는 거. 근데 그런 인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벌 때는 무한대로 벌어야 돼요. 누구 들어와 계시네요. 누구 들어와 있어요. 너무 웃겨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어요? 바꿔야 돼요. 그 질문하셨나 질문 내셨나 모르겠어요. 바꿔야 돼요.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냥 있는 것에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뭐예요? 그냥 책이 막 저 책이 2권 있어요. 2권 있는 것에 감사한 거고. 뭔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현재 그냥 저기 막 컵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 감사합니다인 거예요. 그죠? 내가 쓸 수 있는 휴대폰도 있어요. 그 감사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돈을 비교해서 돈이 쬐끔밖에 없어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쬐끔밖에 없어도가 쬐끔밖에 없다라는 게 시크릿이 되는 거죠. 그쵸? 쬐끔밖에 없다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작아도 없어도 가난해도 감사하다. 아니에요. 그냥 가난해도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한 거죠. 저 막 휴지도 있고 막 이래요. 크리네스도 있고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다 공기도 감사한 거고요. 그쵸? 다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게 그냥 있는 것에 뭔가 행복한 거 만족감에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것에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거는 사고 체계 자체를 부모님들이 당신도 모르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축소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제가 인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양육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엄마도 어떻게 그런 양육을 배우지 그렇게 양육을 시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외할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그냥 "뭐 없어. 안 돼. 뭐 돈이 없어." 막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거 벗어나는데 저도 무진장 1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순간순간 '내가 분노하네? 사람들한테 왜 이걸 못해?' 하면서 분노하네? 그런 것도 알아차려져 가면서. 그러다가 인제 "안 돼." 뭐 한테 10 가지에서 정말 예전에 처음에는 한 가지 잘하는 것만 보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제가 막 갔더라면 어느 순간에는 잘하는 게 9 가지인데 한 가지 못하는 걸 또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못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다 지금은 진짜 잘하는 것을 찾으려고 인제 이렇게 습관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분 안에 씨앗이 바뀌어야 위에 있는 줄기도 바뀌고 열매, 잎사귀도 다 바뀌죠. 꽃도 바뀌어요.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야. 뿌리를 씨앗을 없애야지만 위에서 시들시들해 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밑에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아서 맥락을 바꾸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3살 이전에 제가 너무 웃긴 거 있잖아요. 그 동생 태어나기 전날과 제가 어떤 분이 사무실에 계신데 이분은 같이 있다가 누가 가면 괜찮으신가 봐요. 근데 저는 살짝 누가 같이 있다가 살짝 없거나 그럴 때 살짝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냥 공부 안 하면 잘 모를 정도로.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살짝 기분이 안 좋은 게 있는데 인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분이 좋은가 그냥 나쁘진 않은가 봐요, 같이 있다 없어지면 사람이. 근데 저는 없어지면 '나는 살짝 싫은 느낌이 살짝 있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인제 엄마가 그 동생 낳으러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셨다면 동생 낳으러 그럼 아기 낳으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조산원에 옛날에는 69 년도였으니까 조산원에 가시는 그 사라지는 그 순간에 제가 싫었던가 봐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딸이 제가 남편하고 화가 나서 싸워서 휙 나갔을 때 쳐다보고 나간 거야. 그래 놓으니까 그때 엄청나게 놀라서 얘도 혼자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긴 했는데도 살짝살짝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짝 남아 있는 그 느낌까지도 싹 사라지지 않았는데 요거 느껴서 '요것도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누가 있든 없든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누가 함께 있다가 사라지는 게 싫으면 그것도 싫은 느낌이 있잖아요. 행복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불안하고 약간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는 날 그 전날 엄마가 사라졌을 때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잘못 기억된 거죠. 부정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평생 있잖아요. '엄마가 날 버렸어.' 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 날 할머니가 데려가서 딱 갔는데 보는 순간 또 어떻게 됐어요? 뭐야 이거 사라진 엄마가 옆에 아기를 끼고 있는 거야. 놀랐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엄마가 나를 버리더니 저 아기가 아기한테 엄마를 빼앗기고 또 복수심 모든 거 있죠. 나를 버렸다니 수치심과 내가 그냥 막 '내가 이것밖에 못한가?' 하는 어떤 죄책감과 막 무기력함과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밖에서 느끼는 것은 그 동생 태어나기 전날과 전날에 다 그날 그다음 날 그 안에서 느끼는 느낌이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없애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계속 3살 이전의 사건을 근데 그게 "이걸 찾아줬다고 이게 찾아지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찾아진다고 이게 연계성이 있냐?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찾아서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화분 속에 있는 씨앗이 자꾸 씨앗에 싹 뺀다고 뺐는데 남는 잔가지들이 남아 있나 봐요. 잔가지들이 또 이렇게 살살 잔가지들은 왜 이렇게 싹 뿌리를 또 막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라지게 하니까 점점 네 없어져요. 와 여기 있잖아요. 어떤 꼬마 아가씨가 있어요. 꼬마도 아니죠. 이제는 인제 성년이 됐잖아요. 야 이거 신념 찾기 대가가 있어요 여기요. 이야 제가 '한 수 배워야 되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열심히 듣고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 엄청 잘해요. 그래서 야 정말 예전에도 놀랐었는데 요번에도 발표할 때 보니까 야 정말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정말 많이 배워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쵸? 나이하고 상관없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시크릿을 할 때도 저렇게 세세하게 '나는 신념을 잘 찾는 사람이다.' 막 있잖아요. 야 요번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 "나는 까르마도 다 삭제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쪽으로 막 가는 거죠. 과거의 그 기억을 잘 찾는다. 잘 찾아서 뭐예요? 근데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나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러죠. 기억 안 난다는 거는 무의식에 뭐예요? "나는 찾기 싫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시크릿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한 수 정말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두 자매는 뭐지?' 두 자매가 너무 이쁜 거예요. 키도 비슷비슷하니 이렇게 탁 나와서 똘망똘망똘망하면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그래서 막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언니는 언니 나름의 매력이 있고 동생은 동생대로의 또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화분 속에 있는 그 씨앗을 찾아서 내가 줄기가 올라오고 이 줄기와 가지가 막 나와요. 가지도 나오고 잎사귀도 나오고 꽃모리가 나오면서 열매도 맺어지고 꽃도 나오고 이거 다 따야 돼요. 그럼 내가 주변에 남편하고의 관계가 괜찮은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괜찮은지 그 꽃몽우리부터 펴진 것부터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내 주변에 괜찮은가? 엄마를 바라봤을 때 괜찮은가? 가끔씩 문득문득 화가 나진 않은지.
그쵸? 뭐 그런 것들. 어머니도 찾으셔야 돼요. 네. 찾기 시작을 해야지 어머니도. 그래서 세 이 화분 속에 이 내가 살아오는 그 인생의 비밀이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가지고 이거를 찾는 게 내 생각이죠. '저 사람은 이상해. 쟤는 왜 저럴까? 그냥 이상해.' 그쵸? '저 남편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저 남편 이상해.' 쟤는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상하다는 거. 나하고 안 맞다는 거죠. 내 생각, 감정은 '어이구 그냥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감정도 막 올라오고. 그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도 봐야 되고 감정 밑에는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밉다. 그냥 막 그럴 때는 뭐예요? 느낌이 안 좋다, 좋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느낌도 찾아야 되고 느낌 밑에는 어떤 사건, 쇼크가 있더라. 그런데 그거를 우리 여기 예쁜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신념을 잘 찾는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잘 찾아질 겁니다. 문득문득 찾아질 거예요. 저도 이런 느낌이 어릴 때 있었다고? 전에 과거에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느낌이 언제 있었지?'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인제 많은 분들은 생각을 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바꾸셔야 돼요. '나도 신념을 잘 찾는다. 과거의 사건이 쇼크가 기억이 난다.' 이러면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수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바꿔가면서 하면은 찾아진다는 거예요. 다 찾을 수 있다. 모든 기억은 어떻게 해요? 이 의식의 장 안에 기록이 돼 있다. 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이 뇌에서 기억하는 게 한정적이다. 여기 안에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뇌에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장 안에 기억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의식 안에 나의 의식 안에 그냥 무한대로 다 기억이 돼 있죠. 전에 오래된 것부터 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의식이 쫙 높아지면 오래된 것까지 더 세세하게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찾아져야 내가 다 한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어릴 때의 사건으로부터 해서 쇼크가 있었고 한정 짓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정 짓지 말고 우리는 무한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존재로 나를 자꾸 인식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그쵸? 네. 그래야 아가씨들은 결혼해서 혹시나 아기를 낳더라도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또 아가씨든 뭐든 우리는 뭐야? 주변 분들한테 모두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쵸?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 가난한 사람들은 케이크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케이크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질 수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케이크가 있네.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찾아야 하고 중산층은 한 가지 선택을 한다는 거죠. 부자들은 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내 꿈이 없는지 내 꿈을 보면 돼요. 원하는 걸 내가 무한대로 적어 놓는지 무한대로 적어 보는 거예요. 적어 봐요. 할 수 있는 거. 나이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적어 보세요. 오늘은요. 한번 무작위로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쵸? 그다음에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되고 싶은 사람. 이거 무한대로 그냥 적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적어 봐라. 내가 얼마까지 내가 벌고 싶은 돈이 얼마인지 그냥 한번 무작위로 백지수표에 써 보시라는 거예요. 써 보라는 거.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쓰는지 쓰세요. 뭐 공짜 더 붙인다고 어디 누가 잡아가나요?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볼펜으로 공짜를 막 쓴다고 1억 을 쓴다고 잡아가나요? 10억 을 쓴다고 잡아가나요? 1,000억 을 쓴다고 잡아가나요? 써 보세요. 근데 아마 안 써질 겁니다. 덜덜덜덜덜. 그러면 그럴 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받으러 오세요. 치료받는 길은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냥 무한대로 해도 되는데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나는 의식이다.'라는 거를 또 오늘도 인식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식 수치 외우시고요. 의식 수치 다 외우시고 잠재의식에 '나는 누구다.' 세팅하시는 것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말고 세팅하시고요. 네. 그리고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나는 의식이다. 사랑이다.'